백신은 체내 항원과 항체의 반응, 그리고 기억을 통한 방어 원리를 이용합니다. 쉽게 말해 병원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이를 방어하기 위한 면역세포가 생겨나는데 이를 백신을 통해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백신의 어원은 암소를 뜻하는 라틴어 바카에서 유래됐습니다. 18세기 유행했던 천연두 퇴치를 위해 우두균을 주사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비슷한 종류의 좀 더 약한 균을 미리 몸 안에 주사하면 면역 반응을 일으켜 더 큰 질병을 막을 수 있다는 원리는 학교에서도 배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항체 생성 방법은 현재까지도 유효한 백신 제조 방법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도 이 종류에 속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의학 치료는 점차 진화하고 있고 그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부 균을 주입시키는 방식이 아닌 체내의 면역세포인 T세포를 추출해 유전적으로 더욱 강한 효과를 내도록 하는 면역세포 치료법은 이제 암치료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FDA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또 한 단계 발전한 의학 신기술입니다. mRNA 방식으로 불리는 이 백신의 원리는 쉽게 말해 내 몸의 면역세포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입자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영어로는 돌기 모양으로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다고 해서 스파이크 프로틴으로 불립니다.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 백신 입자들이 몸 안의 세포와 결합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모양이 같은 이 돌기 모양의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식해 공격 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몸 안에 항체가 만들어지면 이후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도 감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균을 주입하지 않고도 똑같은 모양의 바이러스 유사 세포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오히려 부작용이 덜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항체는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홍역과 같이 한 번의 백신으로 20년 이상 항체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년 독감 주사를 맞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역시 최소 2회 접종을 해야만 제대로 된 항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수는 코로나 백신의 경우 1년이 채 안 되는 개발 기간이 너무 짧은 데서 오는 우려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많은 임상시험을 거쳐 하나의 백신 개발이 이뤄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년. 에이즈와 같이 변종이 많은 바이러스의 경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상 개발 단계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현재 공급이 임박한 이들 백신의 예방 효과가 90%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독감 백신들의 예방 효과가 70%대이고 대상포진과 같은 다른 질병의 예방 접종은 이보다 더 낮은 50%에서 6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획기적으로 예방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기생해야 할 숙주, 다시 말해 옮겨다니며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계속 확산됩니다. 만약 전 국민의 70%가 백신을 접종해 항체가 생겨나면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는 옮겨다닐 곳을 찾지 못하게 되고 소멸됩니다. 이것이 현재 의학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집단 면역입니다.